책부터 볼게요. 머릿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머릿말 넘겨보시면 이제 차례가 나와 있어요. 파트 1 수질오염 개론. 개론은 1장부터 7장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 1장에 보면은 기초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기초 개념은 그 수질 환경을 다루는 게 아니라 공학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공학을 공부를 하든 가장 베이스가 되는 개념. 이 기초 개념은 그 학생들의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도대체 이런 수업을 왜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공학 기초 개념이 잡혀있냐, 잡혀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학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고, 학교도 환경공학 전공하셨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셨으면은 1장이 굉장히 쉬울 거. 근데 많이 놀았고, 그리고 전공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기초 개념이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저와의 수업 컨택트하는 그런 생각을 해주세요. 제 스타일. 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마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장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은 여기가 생소하고 여기가 소화 안 되면 절대 자격증을 못 따요. 어떤 자격증도 못 따요. 공학 분야의 자격증은. 그래서 이 1장은 제일 처음이고 제일 쉽지만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1장을 정리하는데 한 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요. 그 한 주 동안에 1장 기초 개념이 잡혀야 나머지 과목도 소화가 가능하세요. 여기가 안 잡히면은 수업 끝날 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가 잡히면 수업 끝날 때까지 재밌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가 실제 수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질 하면은 물의 질이잖아요. 그 물의 종류를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수자원의 종류. 뭐 수자원이라 하면 비가 내릴 때 우수. 그 비가 내려가지고 불투수층에 내리면은 낮은 곳으로 고이게 되죠. 고여서 있으면 호수. 경사를 가지고 흐르면 하천수. 그리고 투수층에 내려가지고 땅 밑으로 스며들면 지하수를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소수, 하천수가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수자원의 종류. 그리고 물의 특성,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챕터가 2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가 본격적인 수질 오염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2장에서 어떤 수자원의 종류를 다뤘으면 그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다루는 게 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4장에서는 화학적 처리의 베이스가 되는 수질화학.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어려우면서 중요합니다. 이 화학적인 개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 처리의 베이스가 되는 수질화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의 베이스가 되는 수중생물학. 수중생물학은 수질화학보다는 쉽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생물은 외우면 되니까. 화학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냥 미생물은 외우면 되기 때문에 약간은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그 관리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7장이 이제 방지 기술의 기본이 되는 어떤 공정, 플랜트, 반응조, 그 반응조의 종류, 특성,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게 7장이 되겠고, 거기까지가 개론이고, 이 모든 게 다 수질오염 방지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차례가 있고요. 2장 넘기셔서 1장의 기초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셔도 되고, 책에 사이사이에 필요한 내용을 써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세요. 자, 개론의 첫 번째 파트, 기초 개념. 단위라는 용어랑 차원이라는 용어,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석 씨, 키가 얼마예요? 뻥치지 마세요. 어디 179예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우 중에 한 분 형석 씨는 키가 170cm래. 179요? 내가 볼 땐 170인데.
179cm. 몸무게는 얼마세요? 63이요? 63kg. 키 179cm. 이 cm라는 건 길이의 단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cm를 길이의 단위로, 키의 단위로 사용을 하지만은 미국 애들은 뭘 써요? 미국 애들 키 얘기할 때 몇 피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피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 우리는 킬로그램을 쓰지만 미국 애들은 또 뭘 써요? 파운드를 써요. 파운드. 파운드는 기호로 쓸 때 LB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 센티미터와 피트는 같은 차원이에요. 동차원. 차원이 같아요. 킬로그램과 파운드는 차원이 같아요. 근데 파운드와 피트는 차원이 달라요. 킬로그램과 센티미터도 차원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센티미터와 피트는 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단위. 킬로그램과 파운드도 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단위. 파운드와 피트는 다른 단위, 다른 차원. 이해되셨어요? 그게 단위와 차원이라는 용어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기본 단위, 기본 차원은 센티미터, 피트 같은 길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차원, 기본 단위,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의 단위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길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 키 얘기할 때 센티미터 썼었어요. 그리고 미터. 미터가 기본 단위고 센티미터는 미터를 보좌해주는 그런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킬로미터, 밀리미터, 미터 시리즈 이제 그만. 다른 거. 허리둘레 얘기할 때는 인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비행 고도를 얘기할 때는 피트를 얘기하고요. 비행 고도는 피트지만 비행 거리는 뭘 얘기를 해요? 마일을 얘기하죠. 마일. 그래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비행거리 많이 이동하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비행거리를 얘기할 땐 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골프 칠 땐 뭘 얘기해요? 야드를 얘기하죠. 얘들의 공통점은 동차원, 같은 차원, 모두 다 길이의 차원. 다른 점은 다른 단위. 이해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동차원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다른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차원이 같으면은 동차원끼리는 상관관계가 성립해요. 자, 동차원끼리는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뭐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m가 몇 cm예요? 100cm잖아요. 1km는 몇 미터예요? 1km는 1000m잖아요. 1피트는 30.48cm고 1인치는 2.54cm. 이게 상관관계예요. 동차원끼리의 상관관계. 차원이 달라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차원이 같아요? 단위가 달라요?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관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단위 환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형석 씨의 키가 179cm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가면은 피트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은 형석 씨가 미국 갔을 때 내 키는 몇 피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환산을 해보자고요. 179cm는 몇 피트인가? 이게 단위 환산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이제 수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피트로 얼마인가 묻고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미지수는 초딩, 중딩, 고딩 계속 X라는 기호를 썼었잖아요. 그러면은 피트로 얼마인가? 몇 피트인가? 179cm는 이해되셨어요? 위에 질문을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179cm는 몇 피트인가? 179cm는 몇 피트인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X를 알기 위해서 여기 단위는 피트고 여기 단위는 센티미터잖아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줄 때 피트와 센티미터와의 상관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1피트는 30.48cm와 같잖아요. 이퀄이 성립하는 식에 있어서 좌항과 우항에 무슨 짓을 해도 똑같은 짓 하면 성립하죠. 양변에 똑같이 1피트로 나눠보는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1피트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피트분의 1피트니까 끊어져서 1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1피트분의 30.48cm는 1이잖아요. 아니면 이퀄을 기준으로 양변에다가 30.48cm, 30.48cm 나눠버려도 끊어져가지고 1이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30.48cm분의 1피트도 역시 1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1은 어떤 수식에다가 곱하든 나누든 상관이 없잖아요. 86,400 곱하기 1, 86,400이지 않습니까? 이 1이라는 녀석을 식에다가 곱해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해야 할 1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센티미터를 끊고 피트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곱해야 할 1은 1번 1이겠어요? 2번 1이겠어요? 2번이죠. 1피트는 30.48cm와 같다. 얘를 곱해줘야 위에 센티미터 나누기 아래 센티미터. 나누면은 끊어지는 거 맞잖아요. 곱하면은 제곱이 되잖아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센티미터는 1.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티미터 끊어주기 위해서 2번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위는 센티미터 끊어서 피트만 남아있죠. 저쪽도 피트만 남아있죠. 그러면은 X는 179에다가 30.48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가져오신 분 나눠보세요. 179 나누기 30.48 얼마요? 5.87이요? 5.727? 8727? 지금 짜증내신 거예요, 저한테? 아니죠? 예, 약 5.87피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가정을 단위환산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단위환산에서 1이지만 곱해줌으로써 주어진 단위를 끊고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는 이런 애들을 환산인자, 단위환산인자. 그 단위환산인자를 얘를 쓸 건가 얘를 쓸 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해야 할 기준은 끊어야 할 단위와의 위치.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야 끊어지죠. 위에 있는데 위에 있어요? 안 끊어지잖아요. 곱하고 나눠야 끊어지죠? 나누고 곱해야 끊어지죠. 곱하고 곱하면 안 끊어지고 나누고 나누면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환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단위환산은 동차원끼리만 가능한 거고, 차원이 다르면 단위환산할 수가 없는 거고. 이해됐죠? 네, 그게 길이의 단위의 단위환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연습 삼아서. 허리 둘레는 인치를 쓰죠. 네, 허리 둘레 32인치는 몇 센티미터인가 환산을 한번 해볼게요. 허리 둘레 32인치는 몇 센티미터인가. 얘를 또 수식으로 쓰는 게 중요하죠. 센티미터로 얼마인가? 몇 센티미터인가? 32인치가. 여기다가 1을 만들어서 곱해줄 거예요. 근데 그 1을 무엇을 분모, 무엇을 분자로 써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치와 센티미터와의 관계,
1인치는 2.54cm. 요걸 이용을 하는 건데, 얘네 두 개가 같으니까 하나 밑에 끌고 하나 위에 올리고 그러면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적용시켜야 할 거는 1인치 분의 2.54cm겠어요? 2.54cm 분의 1인치겠어요? 1인치 분의 2.54cm를 해야 위에 인치, 아래 인치 끊어서 cm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x는 32에다가 2.54만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게 단위환산이고, 요게 단위환산 인자고, 그 단위환산 인자는 이퀄 관계고, 그 이퀄 관계에서 무엇을 밑에 무엇을 위에 써야 될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끊어야 할 위치를 보시면 되는 거고. 됐죠? 네, 여기까지가 기본 단위환산입니다. 자, 길이 단위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미터예요. 우리가 허리둘레 인치, 키는 미국에선 피트, 비행거리 마일, 골프시대 야드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분야에서만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미터죠. 근데 미터 하나만 쓰면은 불편하죠. 미터 하나만 쓰면은 머리카락 하나의 둘레는 몇 미터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몇 미터냐 이렇게 얘기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잖아. 그래서 미터 하나만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각종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복수 단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센티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의미예요. 센티라는 건. 밀리 의미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의미. 킬로는요. 킬로 10의 3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컴퓨터에서 몇 킬로바이트보다 커지면은 뭐라고 해요? 몇 메가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메가바이트. 메가로 가면은 10의 6승이 되는 거고. 근데 옛날에는 한 700메가바이트 정도 되면 화질 좋았는데, 요즘은 계속 니드가 높아지다 보니까 보통 기가는 돼야 또 볼만하잖아요. 그래서 메가가 쌓이면은 기가가 되죠. 그 기가는 10의 9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예요. 그 위에는 테라 같은 것도 있죠. 그런 접두어들. 작아지는 접두어로는 밀리보다 작아지면은 마이크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의미. 그거보다 더 작게 들어가면은 나노.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아주 미세한 기술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센티미터가 무슨 뜻이겠어요? 1cm. 1cm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cm는 0.01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양변에다가 0.01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러면은 얘는 1m만 남죠? 그러면 1 나누기 0.01은 100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m가 100cm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1km, 이건 무슨 뜻이에요? 1 곱하기 킬로가 10의 3승. 그러면은 1 곱하기 10의 3승 미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km는 1000m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미터를 기준으로 저런 접두어들을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단위를 복수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길이의 단위의 가장 기본은 미터. 1000m 대신에 킬로미터. 그거보다 또 1000배 커지면은 메가미터. 근데 상용되진 않죠. 쓸 수는 있지만 쓸 일이 없어요. 작아지는 걸 쓰죠. 미터에서 작아지면은 미리미터. 더 작아지면은 마이크로미터. 더 작아지면은 나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킬로미터와 미터가 몇 배 차이예요? 1000배 차이. 미터와 밀리미터 또 1000배.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면 얘와 얘도 또 1000배. 얘와 얘도 또 1000배 차이예요. 그래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릴 때 전부 다 1000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배 차이.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릴 때도 역시 1000배 차이죠.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릴 때도 1000배 차이인데, 근데 단위를 큰 단위로 키우면 수치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배 차이이긴 하되 10의 마이너스 3승 차이 가지고 있는 단위가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들이에요. 공통점은 전부 다 1000배죠. 영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00배 차이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숫자도 공 3개마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게 1000배 차이의 단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상용하는 길이 단위 중에 하나인 센티미터가 빠졌죠? 밀리미터와 미터 사이에 센티미터가 있는데 1000배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뺀 거예요. 그러면은 밀리미터보다 크고 미터보다 작은 게 센티미터잖아요. 미터와 센티미터는 몇 배 차이겠어요? 미터와 센티미터 100배. 1cm가 10mm잖아요. 10배. 고로 한 방에 갈 때는 1000배 차이가 되겠죠? 네, 그런 단위가 길이의 단위들. 주로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들. 얘들은 서로 다 다른 단위지만은 차원은 어때요? 전부 다 같죠? 그래서 이들의 차원을 표현할 때는 길이의 length라는 영어 단어를 표현해서 L이라고 표현을 해요. 길이의 차원은 전부 다 L입니다. L. 피트도 L이고, 인치도 L이고, 킬로미터도 L이고, 센티미터도 L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길이라는 기본 차원, 기본 단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단위, 두 번째 기본 차원은 질량으로 갈게요. 질량의 가장 기본 단위, 그람. 질량의 가장 기본 단위, 그람. 근데 1000g 대신에 킬로그램을 쓰죠. 킬로그램보다 더 커지면은 원칙적으로는 통일시키자면은 메가그램이라고 써야 되지만 메가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단위인 톤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1톤이 1000kg이잖아. 커지면 그렇게 돼요. 작아지면은 밀리그램, 마이크로그램, 나노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죠. 센티그램은 일반적으로 쓰진 않죠. 근데 있긴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질량의 단위들. 그러면은 똑같은 나노, 마이크로, 밀리, 킬로라는 접두를 썼기 때문에 얘들도 역시 1000배 차이가 되겠죠.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내릴 때 1000배,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올릴 때 1000배. 이런 애들이 우리가 주로 쓰는 질량의 단위들. 근데 미국 애들은 뭘 써요? 파운드를 쓰죠? 그러면은 파운드와 그람 시리즈는 차원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단위지만. 차원이 같으면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1파운드는 453.6g과 같아요. 1파운드는 453.6g. 뭐 필수는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아요. 공학도로서 1파운드는 453.6g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게 전부 다 질량의 단위. 그러면은 다 같은 차원이지만 다 다른 단위죠? 차원이 같아요. 그러면은 질량을 차원으로 표현할 때는 질량은 영어로 매스잖아요. 그래서 질량의 차원은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단위 환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3kg은 몇 파운드인가? 차원이 같으면 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르면 환산이 안 돼요. 63kg은 몇 미터인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63kg은 몇 파운드인가? 차원이 같기 때문에. 그럼 파운드로 얼마인가? 몇
파운드인가 63kg은 우리는 요걸 쓸 거예요. 근데 얘는 g을 파운드로 바꾸는 환산인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있는 건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럼 킬로그램을 먼저 g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건 알잖아요. 1kg이 1000g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요거 이용해서 킬로그램을 g으로, 그 다음에 g을 파운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1로 만들어서 곱해야 돼요. 이퀄 관계를 분모분의 분자로 놓으면 돼요. 근데 무엇을 분모로, 무엇을 분자로 놔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1kg은 1000g 넣어야 돼요. 1000g은 1kg 넣어야 돼요. 1kg은 1000g 이렇게 놔야 위에 킬로그램, 아래 킬로그램 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을 파운드로 바꾸기 위해서 1파운드는 453.6g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모분의 분자로 놔야 되는데 1파운드는 453.6g 놔야 돼요. 453.6g은 1파운드 놔야 돼요. 453.6g은 1파운드 이렇게 놔야 위에 그램, 아래 그램 끊어서 파운드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x는 63 곱하기 1000 나누기 453.6 해주면 되겠죠? 위에 있는 애들은 곱하고 아래 있는 애들은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기 누르신 분 얼마 나오세요? 뭐 숫자 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138.9요? 이 정도 나오시나요? 예, 요게 단위환산. 얘랑 얘가 뭐라고요? 단위환산인자. 1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주어진 단위를 끊고 원하는 단위만 남기는 이런 단위환산인자. 동차원끼리만 쓸 수 있는 환산인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질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차원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영어로 타임이죠. 그래서 시간의 차원은 t라고 표현을 해요. t.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는 초죠. 초, 세컨드. 줄여가지고 세크.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이런 거를 쓰기도 하죠. 아주 그 뭐 100m 달리기 같은 거 겨룰 때는 그런 걸 쓰기도 하잖아. 근데 일상생활에선 제일 작은 시간의 단위가 초죠. 60초 대신에 뭘 써요? 분, 미니트 쓰죠. 미니트. 60분 대신에 아워 쓰죠. 24시간 대신에 데이 쓰고요. 7일 대신에 위크 쓰고요. 30일 대신에 먼스 쓰고요. 12달 아니면 52주 아니면 365일 대신에 이어 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의 단위인데 얘는 1000배차 뭐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관계가 아니죠. 얘네들은 다 약속된 단위의 상황관계죠. 근데 그 약속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시간의 단위들이에요. 하루는 몇 초인가? 하루는 몇 분인가? 이런 거 가능하죠? 근데 하루는 몇 미터인가? 이건 불가능하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같을 때만 단위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하루는 몇 분인가? 미니트로 얼마냐? 몇 분인가? 원 데이가 이거잖아요. 원 데이는 몇 미닛인가? 그러면은 원 데이는 24아워,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 알고 있는 내용. 이거를 분모분의 분자로 써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데이를 아워로 바꾸기 위해서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원 데이는 24아워. 위에 데이, 아래 데이 끊어서 아워가 된 거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
아워 끊어서 미니트가 된 거죠. 그럼 게임 끝이죠. 그래서 24에다가 60을 곱해주면은 1440분이 나와요. 이거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하루는 1440분. 하루는 1440분. 몇 초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1미니트는 60초까지 가면 미니트 끊어서 초까지 올 수 있죠. 그럼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86,400초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는 게 편해요. 물론 강제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환산하면 되니까. 근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는 게 편해요. 하루는 1440분, 하루는 86,400초. 이 풀이 과정은 자연과학 계산이라고 해요. 이런 풀이 과정을. 자연과학 계산. 공학 계산은요. 공학 계산은 좀 공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위에다가 곱하는 거 몰빵, 아래다가 나누는 거 몰빵. 이게 공학 계산. 그래서 중간 쭉 갈라버려요. 하루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곱하기 1시간은 60분 곱하기 1분은 60초 이렇게 써버리면은 데이랑 아워랑 미니트랑 끊어서 세크만 남게 되죠. 이제 위에 있는 숫자 곱하고 아래에 있는 숫자 없지만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공학 계산. 그게 86,400초 이렇게 두 스타일 똑같은 거 이해할 수 있겠죠? 학교 교수님들은 위에 거 써요? 아래 거 써요? 교수님마다 다르죠. 어떤 교수님은 위에 거, 어떤 교수님은 아래 거 쓸 건데 아래 거를 쓰는 교수님은 공학 박사예요. 위에 걸 쓰는 교수님은 이학 박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에서는 위에를 쓰고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래 거를 씁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아래 걸로 마칠게요. 그래서 위에 거에 숙달되신 분들도 아래 걸로 좀 맞춰주세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계산법이 되겠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L과 M과 T. 그 외에 기본 단위로는 기본 차원으로는 온도가 있고 그리고 빛의 강도를 얘기하는 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전류량을 다루는 암페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 차원인데 우리 환경공학에서 온도는 좀 자주 쓰지만 그 외에 뭐 조도, 뭐 전류 뭐 이런 거 많이 안 써요. 요거 세 개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와 질량과 시간. 요거 세 개가 가장 기본. 이 세 개가 조합해서 각종 물리량이 나와요. 요 세 개가 기본인데 이 세 개가 조합하면은 여러 가지 물리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 곱하기 길이 이게 뭐겠어요? 미터 곱하기 미터 제곱 면적이 되는 거예요. 면적.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은 부피 최적이 나오는 거고 길이 나누기 시간을 해버리면 시간당 이동한 거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차원이 기본이고 이 세 가지 차원이 조합하면 각종 물리량이 나오는 거예요. 각종 물리량. 속도를 한번 달아볼게요. 중형차를 하나 산다고 쳐요. 중형차람은 2000cc급이죠. 자동차 2000cc급. 대표적인 중형 세단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중형 세단. 소나타죠, 소나타. 그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근데 이 소나타의 아성이 조금 흔들리고 있죠. 아우의 반란, 기아자동차의 반란. K5 있죠, K5. 그리고 경쟁 차종 뭐 있을까요?
르노 삼성자동차에 서민 5호기가 있죠. 그리고 GM에 말리부가 있고요. 뭐 이런 애들이 경쟁 차종인데, 이 중에서 나는 최고 속도가 가장 빠른 차를 사고 싶어요. 뭐 중고차 판매 뭐 이런 거 뭐 안전도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최고 속도가 제일 빠른 차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재원표를 봤어요. 재원표를 봤더니 소나타의 최고 속도는 180이라고 나와 있어요. K5의 최고 속도는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민 5호기의 최고 속도는 3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리부의 최고 속도는 50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제일 빠른 차를 살 거예요. 나는 뭘 사야 될까요? 180, 3, 3000, 50. 3000이 제일 빠르네요. 3이 제일 느리고.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단위가 다른 상태에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건 단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위를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180km/h를 몇 m/s인지 통일을 해볼게요. 환산을 해볼게요. 180km/h를. 자, 그러면은 단위 환산 여태까지 했던 거와의 차이점은 여태까지는 하나만 했지만 이번에는 위에 것도 아래 것도 해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아워를 세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km는 1000m와 같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킬로미터를 먼저 미터로 바꿀게요. 1km는 1000m 써야 돼요. 1000m는 1km 써야 돼요. 1km는 1000m 이렇게 써줘야 위에 킬로미터, 아래 킬로미터 끊어서 미터로 바뀐 거죠. 그럼 위에 건 됐네요. 아래 아워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잖아요. 그러면은 아워를 미니트로 바꾸고 다시 미니트를 세크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1시간은 60분 써야 돼요. 60분은 1시간 써야 돼요. 60분은 1시간. 이렇게 써야 위에 아워, 아래 아워 끊어서 미니트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분은 60초. 1분은 60초 써야 돼요. 60초는 1분 써야 돼요. 60초는 1분. 이렇게 써야 미니트 끊어가지고 세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우항의 미터 퍼 세크, 좌항도 미터 퍼 세크 단위 환산, 단위 통일 됐잖아요. 이제 x는 위에 있는 숫자는 곱하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80 곱하기 1000 나누기 60 나누기 60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다 나누기로. 그거 계산기 누르면 얼마 나오세요? 50 나와요. 뭐야? 그러면 소나타의 최고 속도와 말리부의 최고 속도는 어때요? 같아요. 다른 애들도 어떨까요? 같아요. 다 똑같은 속도예요. 근데 한눈에 똑같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단위를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는 뭘로 통일되어 있어요?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으로 통일되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일 퍼 아워로 통일되어 있죠. 그렇게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원이 어느 정도의 재원인지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단위 기본 차원 3개만 하더라도 단위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대혼란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통일하는 게 길이의 센티미터, 질량의 그람, 시간의 세크로 통일을 해요. 길이의 센티미터, 질량의 그람, 시간의 세크로 통일을 해요. 그거를 단순해요.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합니까? CGS 단위계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의 미터,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세크로 통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이의 미터, 질량의 킬로그램, 시간의 세크를 통일하는 경우도 있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앞글자만 따서 MK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는 CGS, MKS 몰아 써야 돼요. 그래야지 단위 환산이 편해요. 많이 쓰지는 않지만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거는 FPS 단위계라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피트, 파운드, 세크. 길이의 피트, 질량의 파운드, 시간의 세크를 썼을 때 그 단위는 FPS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 용어 많이 들어봤죠? 이 용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CGS, MKS. 그렇게 앞으로는 단위를 통일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자동차의 속도는 km/h를 쓰지만 우리 공학에서의 속도는 m/s가 대표입니다. 알겠죠? m/s가 MKS예요. MKS. CGS로는 cm/s가 되겠고, 그게 가장 대표 단위. 쉬었다 하겠습니다.